실물이 사진보다 100배는 더 이쁘다. 오늘 드디어 이 신형 아이오닉 5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자, 드디어 국내 최초로 또 아이오닉, 신형 아이오닉 5를 여러분들께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전에 신형 K8을 또 국내 최초로 또 공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아이오닉 5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게 찾은 거예요. 이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고 외부가 공개가 되면서 이거 오늘 우리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아파트는 다 돌아다녔는데 한 대도 없더라고. 거의 6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신형 아이오닉 5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핫하죠. 뭐 트림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익스클루시브가 5,200만원, 그 다음에 위에 등급인 프레스티지가 5,750만원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가 익스클루시브가 일반 사이드 미러고요, 윗버전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를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썬루프가 이제 솔라루프랑 비전 루프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윗등급인 프레스티지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요. 얘는 익스클루시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휠 인치도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20인치 휠로 또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일단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이랑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아이오닉 5의 느낌은 생각보다 차가 좀 크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어떤 것 같아요? 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차가 크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19인치 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통해서 이제 윗 모델인 프레스티지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휠 하우스 자체도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차 자체가 좀 덩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짧은 오버행, 여기 되게 앞에 짧죠? 앞에 짧은 오버행과 넓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이 실제로 보니까 이 핸들에 이 마크가 없어요. 보통 이제 현대 마크, 뭐 아니면 기아 마크, 뭐 BM, 벤츠, 아우디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마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마크가 없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오닉 관계자분들의 말에 인용을 하면요, 아이오닉만의 색깔을 좀 주고 싶어서 현대 마크를 안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레터링을 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자리 공간도 안 나오고 오히려 좀 촌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빼버렸다고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아니면 엠블럼이라든지 아이오닉만의 엠블럼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좀 있어요. 스팅어처럼. 일단 이 밑에 그릴 자체도 굉장히 화려해요. 가니쉬 그릴처럼 뭔가 약간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오닉 5의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실물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게임 속에 나오는 디자인 픽셀의 차, 약간 게임 속에 있는 좀 2차원적인 차라는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밑에 하단부 범퍼에 있는 이 크롬 라인들이라든지 헤드램프 디자인이 정말 엄청나요. 이 네모난 이 각진 이 느낌은 디지털 픽셀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정말 미래에서 온 자동차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고요. 좌우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이 일체형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이 아이오닉의 느낌을 정말 미래에서 온 자동차라는 느낌으로 물씬 풍겨내게 합니다.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커 보여요. 되게 좀 웅장하고 큰 느낌의 좀 뭔가 네모내서 디자인 픽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는 느낌이 들죠. 얘를 딱 도로에서 처음 만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런 차도 있었어? 야 이게 차야? 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질감이 좀 안 이쁘거나 좀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진짜 현대에서도 이런 차가 나와? 이런 디자인이 있어? 라는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오닉 실차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근데 되게 도로의 반응이 뜨거워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이 차를 좀 쫓아다녔었는데, 이 뒤에 일부러 차를 껴서 차를 구경하려고, 혹은 차 옆에 이렇게 차를 대서 이 아이오닉의 실제 차 모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엠블럼 정말 커졌다. 야 이거 뭐 이따만 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으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죠. 현대자동차.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좀 아이오닉만의 좀 뭔가 엠블럼, 새로운 엠블럼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지만, 이 전기차를 기준으로 아마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의 모델을 좀 더 대폭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의 느낌이 사실 진짜 좀 되게 펌퍼짐한 느낌이 들어서, 자동차들이 약간 유선형이 좀 날렵한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오닉 5의 실물을 보면은 그런 느낌보다는 디지털 픽셀처럼 뭔가 네모난 박스카의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살짝 그 포니를 오마주 했다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니의 느낌도 살짝 나요. 그 포니의 그 각진 헤드램프,
그런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손잡이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문을 열면 살짝 이게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옵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굉장히 많죠. 4륜 구동이 옵션이 선택이 됩니다. 보통 이제 후륜 구동 모델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4륜 구동 옵션을 집어넣은 4륜 구동 모델로 나뉩니다. 일단 4륜 구동은 300마력이 넘어가고요. 후륜 구동은 한 210마력대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뭐 구동만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이 4륜 구동을 선택을 하면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용이 이제 얼마인지 책정은 안 됐어요. 근데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 여유가 있다면 이 4륜 구동 옵션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실물로 보면 엄청 길죠. 전장 같은 이 길이 자체도 짧은 오버헤, 그리고 이 넓은 휠 베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차가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실물로 이건 봐야 돼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코나 크기 아니야? 코나보다 조금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투싼 크기입니다. 거의 투싼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로에서 봤을 때는 이질감이 든다는 게 이 디자인도 있지만 크기가 굉장히 큰데 네모난 박스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뭔 느낌인지 진짜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실제로 그 실물로 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왜 실물로 차를 봐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높아요. 전고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보면은 차가 좀 더 이렇게 날렵하고 슬림할 수 있게 옆 아래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슬림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 캐릭터 라인은 투싼이죠. 투싼의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후면부의 디자인 역시 이 테일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사실 봐야 돼요. 여기 좌우가 쭉 이어지는데, 물론 여기까지 불이 완전 다 이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밑에 선이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불이 이어지는데, 테일램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픽셀의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판에 이렇게 색깔 맞게 칠했을 거 아니에요. 빨간 색깔, 뭐 파란 색깔, 그 디자인 픽셀 같이 이렇게 채워놓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5의 느낌도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 멀리서 보면은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수출형이기 때문에 깜빡이 지시등이 여기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방향 지시등이 이게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밑에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고, 이제 옵션을 통해서 이제 서라운드 뷰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고요. 좀 대단한 게 이 트렁크 공간의 뒷좌석 폴딩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이 뒷좌석을 폴딩을 해서 누울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비전 루프라고 들어가죠. 비전 루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천장에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루프가 있는데, 이 중앙에 바 같은 게 있잖아요. 막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비전 루프 옵션이 들어가면 이 바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통유리가 돼요. 그리고 이 열리는 루프도 보통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얘는 이 중앙을 기점으로 좌우로 이렇게 열립니다. 영화관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커튼이 좌우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폴딩을 해서 차박을 하면서 이 비전 루프를 선택을 하면 밤하늘의 별을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4륜 구동 옵션이 들어가면 디자인적으로 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뭐 제로백은 5초대를 자랑을 한다곤 하는데, 이게 일반 그냥 4륜 구동이면 그냥 구동에만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뭐 4륜 구동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 앞에와 중간 사이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출력을 자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4륜 구동 옵션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요. 앞에 그다음에 앞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 뒤에 유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 걸로 아는데, 가장 이제 또 이 실내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센터 콘솔입니다. 이 센터 콘솔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미니 냉장고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액세서리긴 한데요. 이 센터 콘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이렇게 뒤로 당기면 그 밑에 220V의 콘센트가 나와요. 거기에 콘센트를 꽂아서 미니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공기청정기, 컵홀더형 공기청정기가 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뒤에 있는 아이오닉 5는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의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공간? 그런 느낌을 좀 바라봐셔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이 차를 만들 때 전기차 오너분들 초대해서 이런저런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요. 많이 참고했던 부분이 실제 집, 회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공간이 자동차인데, 이걸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남겨둔다면 뭔가 좀 아쉽지 않을까? 이 공간을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오닉 5를 만들 때 이 공간을 되게 활용을 하자라고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을 움직일 수 있어서 공간의 활용도도 극대화했고요. 미니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이 비전 루프를 통해서 뒷좌석 폴딩을 하면 누울 수가 있잖아요.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든지 이 공간 자체를 휴식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나만의 공간으로 좀 재탄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기차, 자동차가 아닌 일렉트로닉 하우스? 너무 많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휴식하는 공간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휴식을 하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다른 공간에서 혹은 뭐 나만의 공간에서 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쉴 수 있는 쉼터로 좀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 시트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무중력 시트였나 뭐 릴렉스 무중력 시트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오닉만을 위한 시트를 만들었는데요. 누가 앉아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나 달리는 차는 뭐 버킷 시트라고 해서 몸을 딱 잡아주고 달리는데 모든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반면에 이 무중력 뭐 릴렉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 내가 이걸 탔을 때 내리고 싶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 이 아이오닉 5에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편안한 시트, 내 품 같은 시트. 자, 이 뒷공간도 지금 썬팅이 짙어서 안 보이지만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이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공개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전 영상 때 많이 다뤘으니까 실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아이오닉 5의 실물을 보면 네모난 박스 안에 네모난 헤드램프, 네모난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네모난 뭔가 사각형의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인 선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한 사람의 시선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라인들 한번 보면 돼요. 테일램프가 이 좀 네모난 픽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자칫 이렇게만 보면 좀 심심하고 좀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쪽 범퍼와 이 휀다를 이어지는 이 선들 자체가 거의 뭐 칼에 손이 비일 정도로 되게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고 트렁크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각지게 되어 있어서 느낌 자체가 되게 날카로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크롬 라인들이 또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들이 이 아이오닉 5를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이 멀리서 이 밑에 여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약간 그 포인트로 좀 잡아낸 약간 뭐 전광판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살짝 제가 기억으로 불이 반사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테일램프 느낌도 좀 많이 들어서 좀 화려하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죠. 앞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중간에 가로지르는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죠. 보면 이 선들 자체가 굉장히 날렵합니다. 단차도 또 신차 나오면 또 단차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단차들도 훌륭하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선택하려는 외관도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크롬이나 실버 같은 컬러로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쪽 위에 그리고 옆에 이쪽 부분에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두 번째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차 자체가 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눈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요게 보이고 요게 보이고 이게 뭐가 있냐면 차가 딱 봤을 때 이제 멋지고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좀 뭔가 지루해지고 그냥 뻔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아이오닉 5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색다르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아이오닉 5와 여기서 봤을 때 아이오닉 5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 느껴지는 아이오닉 5의 색깔, 디자인, 느낌 자체가 다 달라져요. 여기서 뒤로 바라봤을 때 아이오닉은 굉장히 날카롭고 흡사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는 것처럼 선이 날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앞을 바라보잖아요. 이건 되게 유선형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페라리나 맥라렌 같은 좀 유선형의 굴곡을 자랑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도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아이오닉은 야 이거 약간 미니쿠페, 근데 미니쿠페 포르쉐 그런 그 헤드램프의 그 동글동글한 느낌의 뭐야 이거 약간 좀 동글동글한데 옆을 쳐다보면 투싼의 날렵한 옆에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 뒤쪽에 있는 딱 여기에요. 여기서 딱 보면 이 선 자체가 되게 각져 있고 공격적이에요. 여기 보면 람보르기니 우루스인데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아마 이 아이오닉 실제로 외관이 공개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게 디자인 이쁘다. 한국에 대전차가 나오는구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주변에서도 뭐 한 대여섯 분이 그냥 계약을 한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물론 1호차는 내가 받을 겁니다. 내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옵션에 대한 욕심을 안 낼 수 없어요. 저는 사실 프레스티지 모델의 풀옵션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프레스티지가 5,750만 원이잖아요. 거기 4륜구동 옵션이 한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요. 300만 원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전 루프 뭐 한 150만 원, 사이드 미러 이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한 200만 원 정도? 금액은 정확히 책정된 게 아니지만 한 1, 20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선택을 하면 한 6,500만 원? 한 6천 초반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이 줄 수 있는 미래에서 온 듯한 자동차의 느낌을 주려면 그런 옵션들을 좀 추가하는 게 어떨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주행거리나 이런 좀 실용성을 따시는 분들은 오히려 프레스티지가 아니라 일반 모델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일반 사이드 미러인데 미래적인 디자인, 보는 각도의 다른 색다른 느낌, 이 아이오닉 5를 보면 딱 그러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색다르고 여기서 봤을 때 색다르고, 그런데 거기에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요. 사람들 기절합니다. 이 차 뭐야?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잖아. 이런 느낌을 봐요. 우리가 이전에 이트론 기억나죠? 아우디 이트론 처음 나왔을 때 사이드 미러 카메라라고 해서 마지막에 혁신이다 이랬는데, 이 아이오닉 5에도 그런 카메라가 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살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선택하려면 얘기했죠. 익스클루시브는 안 돼요. 프레스티지 가장 밑등급 5,750만 원, 요 모델만 요 옵션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솔라루프 썬루프가 있고 비전 루프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솔라루프가 이전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전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12V 그 배터리에 충전이 됐고, 얘는 그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이 돼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솔라루프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전 루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실물로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또 정식 런칭을 하고 이제 전시장에 전시가 되면 또 한번 찾아가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실내도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물이 사진보다 100배는 더 이쁘다. 당장 사전 계약을 해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멋지고 매력적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테일램프 느낌도 좀 많이 들어서 좀 화려하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보시면 근데 왜 자꾸 이걸 쳐다보냐? 계속 이거 보셔가지고 불나면 이거. 나와.